네, 2절 임원 및 직원입니다. 2절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어떤 임면, 그리고 결격 사유, 교육 훈련, 보수, 뭐 인사 운영에 대한 공통 기준, 징계 감사,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먼저 58조 임원의 임면 등입니다. 임원이라고 하면 사장을 포함해서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이사와 감사. 그리고 임명이 아니라 임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면이라고 하는 건 임용과 면직을 같이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제 해임하는 거, 그리고 임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 공사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구성이 되고요.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각 지방공사마다 다 상황이 다른데 법에서 딱 일률적으로 숫자를 정해놓으면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규모도 다 다르고, 뭐 지방공사의 인원도 다 다르고, 뭐 30명, 100명밖에 안 되는 데도 있을 때 있고 1000명 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수는 정관에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정관에 의해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됩니다. 상임이사라고 하는 건 집행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업무를 하고, 그리고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도 가지고 있는 걸 상임이사라고 하고, 비상임이사는 의결권만 가지고 있죠. 이사회만 참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임이사에 사장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2항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예.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보다 비상임이사보다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상임이사는 누가 임명하냐면 사장이 임명해요. 그리고 비상임이사는 지자체장이 임명하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임명한 비상임이사 수가 이사회에서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떤 독립성과 견제성, 그러니까 지방공사에서 어떤 안을 추진할 때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어떤 견제 역할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요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수라는 거. 그러니까 사장을 제외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뭐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요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장을 포함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2항 사장과 감사 임명은 지자체장이 임명합니다. 사장과 감사는 지자체장이 임명합니다.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하고요. 예, 비상임이사는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지자체장이 그러면 상임이사 외에는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를 다 임명하죠. 다만 공동설립의 경우 지자체 두 곳에서 같이 지방공사를 설립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간에 정한 규약에 따른다. 예, 규약이라고 하는 건 규칙을 정의한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규약이 아니라 합의서 이렇게 하면 틀렸고요. 규칙을 정한 약속에 따른다, 협약에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자체 간에 정한. 네, 3항 사장과 감사의 임명 절차. 지자체장은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보통 2사람 이상을 추천을 해요. 한 명만 추천하면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추천하면 거의 결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사람 이상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천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추위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건 결국 지자체장이 자기가 정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임추위 없이 누군가를 정하고, 그러면 인사청문회, 우리가 장관 이렇게 임명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막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지방공사 사장도 지자체장이 임추위 거치지 않고 그냥 정하면 이런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부산시의 어떤 뭐 국장급, 뭐 실장급 이런 사람들을 당연히 감사로 선임한다라는 규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관이나 조례 등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은 임추를 거칠 필요가 없죠. 이미 조례나 정관에서 이 사람은 보통 직책을 맡겨놓거든요. 실명으로 누군가를 해야 된다고 해놓는 게 아니라 어떤 직책은 당연히 감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한 임명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감사가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음 사항. 사장의 경영 성과에 따라 해임,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럼 경영 성과 외에도 해임이 가능하냐? 예, 여기 경영평가 이외의 해임 사유가 밑에 있습니다. 5항에서요. 자, 일단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사내 경영 성과에 따라서 해임할 수도 있고, 해임한다는 건 임기 중에 해임한다는 거죠. 해임이라는 용어라는 것은. 그리고 연임한다. 이거는 계약기간, 임기가 만료되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지자체장은 사장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추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가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경영 성과 계획의 이행 실적. 경영 성과 계획 58조 2에 따른 경영 성과 계약이라고 하는 건 사장을 임명할 때 이제 지자체장과 어떤 체결을 합니다. 계약을. 너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떤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떤 게 다른다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처음에 임명할 때 계약했던 어떤 그 계약의 내용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78조 1항 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 이거는 지방공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경영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말이에요.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받게 되죠. 직원들은.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예, 해임하거나 연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사장의 업무 성과 평가 결과, 요거는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와 별도로 행안부 장관과 업무 성과 이제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행안부 장관이.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세 가지의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임추 심의를 거쳐서 연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네, 다음 6항에서는 요 사항에서 말한 사장의 연임과 해임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 구체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연임 기준으로는 경영성과 계약의 이행 실적 평가, 경영평가 그리고 업무성과 평가가 상위 평가를 받는 경우, 아니면 직전 연도에 비해서 현재에 상승한 경우, 예, 연임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해임 기준으로는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직전 연도에 비해서 현재에 하락된 경우에, 예, 그럴 경우에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경영성과 평가 결과, 경영평가 결과, 경영성과 계약 이행 실적의 평가 결과 순으로 한다. 즉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일단 이거는 행안부 장관이 시행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가장 먼저고요. 다음 이거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거긴 하지만 경영평가, 이거 행안부 장관이 하는 거고요. 이건 행안부. 그리고 요거는 경영성과 계약은 누구를 한다고 했죠? 지자체장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하는 게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간다. 요런 순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하위 평가의 범위, 그리고 현재의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정책심의위원회는 78조 5에 있는데 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요 정책, 어떤 경영평가, 어떤 경영 개선,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심의하고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감사에 대한 연임 해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시험 문제에 감사에 대한 연임 해임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다음 5항은 아까 4항하고 6항은 이제 경영성과에 대한 사장의 해임 연임 기준이었잖아요. 5항은 경영평가 외의 사유, 어떤 사유가 있느냐,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은 임기 중에 사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
경영개선 78조 2의 사망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계법령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자, 경영개선 명령이라고 하는 건 경영평가를 한 다음에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경영 진단을 해봐요. 근데 진단했을 때 이거는 지금 현재 위험하다. 그래서 경영개선 명령을 한다는 거죠. 이 경영개선 명령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 뭐 어떤 임원의 해임, 조직 개편 등 옛날 우리나라 치면 IMF처럼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명령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사장은 해임된다는 거죠. 네, 다음 7항은 앞에까지 이제 사장에 대한 어떤 임면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거는 이제 이사에 대한 임명입니다. 이사는 조례 정관에 따라 당연히 이사를 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임추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고 했죠. 비상임이사는 지자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사 임명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정한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조례와 정관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별도로 임추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요거를 부산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여기 당연직 이사가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및 교통교장 요런 직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실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이 직책이 맞으면 이 사람은 계속 당연직으로 비상임 이사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추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직책에 대해서는 이 직책은 무조건 비상임 이사가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시행령 56조 3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장, 감사, 이사에 따른 어떤 임추위는 공사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추위가 지자체에 두는 게 아닙니다. 공사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각호 사람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장이 2명을 추천하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리고 의회에서 3명, 공사에서 2명. 근데 지자체가 맨 처음 설립했을 때는 공사가 없잖아요. 이사해가지고 구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 2명분이 지자체장한테 가서 4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 또는 임원 후보 공개 모집에 응모하려는 임원은 1항 또는 3항에 따른 임추위위원 추천위원회에 위한 이사회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자,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이사회에서 의결한다는 거죠. 근데 이사회에서 의결한다는 거는 아마 추천위원회 2명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자체장 당연직 이사가 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지자체장 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2명 중에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결국 2명이 아니 1명밖에 추천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위한 이사회 의결에는 참여를 못하는 거고요. 임원 후보 공개 모집에 응모하려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 부산교통공사의 부사장이 부사장이 아니고 거기 임원 중에 어떤 이사의 이제 뭐 사장이 만약 사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부사장이 사장이 되기 위해서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를 만약 구성한다고 하면 부사장은 자기가 나가고 싶어요. 그럼 자기가 여기 들어가고는 자기를 추천하려고 유리한 사람을 임추위로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원 추천 후보 공개 모집에 응모하는 임원도 참여를 못한다는 거죠.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자, 임원 추천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된다. 이사회나 여기 이제 지자체장 또는 이 의회,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영 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의 경영 관한 지식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이라고 하면 국장급이죠. 예, 고위 공무원단, 이면 보통 3급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급 이상이나 정무직이거나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 서기관급, 그러니까 사무관급이 아니고 최소 이제 국장급 이상 사람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항 공사의 임직원 비상이사를 제외하고요. 지자체 공무원
의회 의원은 임추위위원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다. 그 위원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만약에 임원이나 직원이 임원추천위원이 되면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부사장이 어떤 사장을 지금 사장을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사장이 본인이 사장이 되고 싶어요. 그럼 본인이 여기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직원들이면 팔이 안으로 굽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같이 추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원은 안 돼요. 예, 여기 임직원은 안 된다. 그리고 의회 의원도 안 된다는 거죠. 예. 의회 의원도 왜냐하면 의회 의원도 본인을 추천할 수가 있죠. 지자체 공무원도 본인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퇴직해서 나가서 사장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공사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의회 의원은 임추위원이 될 수 없다고 아셔야 되고요. 임추위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임추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그러니까 호선한다는 건 그러니까 출마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출마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누구를 할까요 선택해서 가장 최다 득표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간편하죠. 이제 받는 위원장이 되는 게. 위원장은 임추위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공사는 임원 임기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해야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추위를 구성해야 되고요. 지자체장 및 의회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추위는 추천대제가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임원을 추천할 때까지만 존속한다 하면 틀린 답이라는 거죠. 추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최종 임명되는 것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뒤늦게 추천했던 사람이 안 되고 새로 추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항 임추위는 임추위회의의 심의 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고 공개해야 되고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안 해도 됩니다. 10항 임추위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추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공기업마다 다를 수 있죠. 공사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규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공사들이. 그래서 정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네, 다음 9항 임추위의 임원 후보자 추천 절차는 임추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대통령령을 보면 임추위는 해당 지자체와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행안부 장관 지정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전국 보급 지역 일간 신문 또는 해당 지자체 지역의 주된 보급 지역 일간 신문에 임원 공고 모집을 하고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자체장 승인받아 모집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임원 후보 추천. 임추위는 공개 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 공사 임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으로 추천하고요. 2명 이상을 추천해야 됩니다. 2명 이상을. 임원 후보 재추천. 임명권자인 지자체장. 지자체장 임명권이 있는 건 누구죠?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죠. 공사사장 임명권이 있는 건 상임이사죠. 추천 때 임원 후보가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공사 경영이 현재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추위에 임원 후보 재추천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추위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추위가 구성이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전문대행기관, 임추위는 임원 후보의 모집, 조사 등 업무를 전문기관에 대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요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면요. 아이고. 자, 여기 보면 공석인 부산교통공사 사장의 선출 첫 번째 단계로 부산교통공사는 이사회는 본사회의실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의결해야 된다. 예. 그리고 임추위는 사장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지원자 서류 및 면접 서류를 거쳐 복수의 후보자를 2명 이상이죠. 현재 부사시장에게 추천한다.
부산시장은 1일을 낙점하여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특별위의 검증을 요청한다. 요렇게 이제 열차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58조 2 사장과 경영성과계약. 이거는 임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사장으로 임명될 때 지자체장하고 지자체장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성과계약을. 네 목표는 뭐고 어떤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진다. 이랑 지자체장은 사장 임명 후 사장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경영성과계약은 임기 중에 사장이 수행해야 될 목표 권한 그리고 보상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경영성과계약 방법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행안부령이 여기 잘 안 나오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